오늘은 남들이 하는 걸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뭐야? 저기 비치는 거 저거 우리 집 현관문이구나. 오늘은 남들이 하는 걸 저도 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뭘 하고 싶었냐? 되게 연말 연초에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 해에 내가 읽었던 책 정산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감명 깊었던 책이나 아니면 뭐 올해 읽었던 책에 전권에서 소개하신다든지 그런 걸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책을 단 한 권도 완독하지 않았습니다. 완독하지 않은 책 소개하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3권 정도 읽었는데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1년에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번. 어머, 이 무슨 책이야? 이건 책이 아니잖아.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중에 서점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구매할 수 있는 서적을 흔히들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다 따지면 제가 읽은 책이 없는 걸 어떡해요. 뮤지컬 랭보 스크립트 북입니다. 이름도 써있어요. 아르띠르 랭보. 저는 참고로 2020년에 구매했고요. 아무튼 정의재 배우님이 들라이를 하시고 꽃 녹 페어로 꽃 랭보 녹 베를렌네를 봤습니다. 애초에 제가 뮤지컬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차차 저를 알아가시면 제가 예술적인 취미가 많았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아무튼 저는 어릴 때부터 뮤지컬을 좋아해서 그 중에도 학창시절 최애 배우님은 애농님이셨어요. 그리고 애농님을 떠올리면 녹꽃 페어는 빼놓을 수가 없는 대명사처럼 따라붙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저희가 19년도에 수능을 보고 나서 12월에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친구도 연극이나 대학로 뮤지컬 같은 거에 약간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서 그 친구가 먼저 랭보를 보고 온 거예요. 랭보를 보고 왔는데 제가 맨날 말하던 그 배우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랑도 보자 해서 봤고 그날 딜라의 역할에는 정의재 배우님이 출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케일이 남달랐다고 해야 되나? 그걸 보고 저는 랭보의 경우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품이 그립톡도 샀었고요.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들이 있으면 다 참여했어서 제 기억에 제가 정의재 배우님 포토카드를 뽑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DVD도 샀습니다. 그리고 산 게 이 스크립트 북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랭보에 대한 수집을 했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약간 꿈속에 갔다 온 것처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되게 흠뻑 빠져들었던 기억만 나거든요. 근데 웬만해서 제가 뮤지컬의 경우 그게 플롯을 다 기억해요. 웬만하면 넘버도 다 기억하고요. 이런 그 전개 상황이 다 기억이 나는데 랭보가 조금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넘나드는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좀 더 기억이 안 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제가 무슨 최면에 걸렸다 나온 것처럼 진짜 재밌었던 기억만 나고 내용의 어떤 그게 흐름의 세세한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콱 박혀있는 한 장면이 뭐냐? 랭보의 첫 등장 장면입니다. 랭보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짙은 암흑 속에서 불어오는 휘파람 소리와 저기 동이 트는 것 같은 하늘빛의 벽에 갑자기 랭보의 그림자가 팍 하고 비치는 어느샌가 거기 나타나 있는 랭보를 딱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꽃님을 봤잖아요. 또 정말 외모가 고우시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토탈 이클립스 때문에 랭보를 이미 좀 많이 접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랭보는 디카프리오예요. 저한테는 랭보에 대한 지식만 있고 이미지는 전혀 없거든요.
랭보란 하등 이런 이미지일 거야 라고 제가 머리에 그려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꽃님의 랭보 그림자가 비치는 순간 저게 랭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DVD도 사고 그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 스크립트북을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024년까지 약 4에서 5년 정도, 4년 정도 묵혀둔 책이에요. 금지옥엽, 다를까, 손때 묻을까 제대로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이러고 닫는 이 책의 내용을 좀 뮤지컬의 내용을 기억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랭보. 이게 뭐냐? 그립톡에 달려있던 포장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갈피 대신에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읽은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디냐? 옆에 2장이라고 써있죠? 1장만 읽었습니다. 거의 무슨 진짜 10년 폭삭 늙은 것 같은 들라에와 베를렌느가 나오고 그들의 회상 속에서 휘파람 같은 랭보라는 한 사내가 등장한 그 장면 때문에 이걸 산 거여서 1장까지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닫았습니다. 20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꾸준히 머리맡에 놓고 잠자기 전에 한 장씩 읽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책이 재질이 좋아요. 진짜 제본이 잘 돼 있고 그렇다고 다른 책에 비해 막 보진 않고 살살 피면서 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아무튼 시리즈를 아십니까? 아무튼 술입니다. 저도 아무튼 시리즈를 되게 좋아합니다. 읽어본 적은 없는데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서점 가는 걸 좋아해요. 저희 집 근처에 유명하죠 그 정도면. 유명한 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애들은 다 거기 가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교보문고, 명품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 가서 부모님과의 그런 데이트도 많이 즐겼고 알라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책방들을 가다 보면 아무튼 시리즈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시리즈의 주제들이 이거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아무튼 시리즈를 마음에 품고 언젠가 읽어봐야지 하다가 알라딘에서 진짜 돈이 아깝지 않게 내가 읽을 책을 딱 한 것만 고르자 라고 해서 고른 게 아무튼 술이었습니다. 24년 2월인가에 골랐었고요. 왜 술을 골랐냐? 기본적으로 20대 초반은 술을 많이 마시니까요. 술이라는 게 20대 초반 제 삶에서 그래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에 속했기 때문에 친근한 단어였고 원래 드라마건 영화건 남들의 어떤 이야기건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뭐 좀 심각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술이라는 단어가 이야기에서 주는 극적인 효과는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시리즈를 믿지만 제가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재미가 자칫 없을 수도 있는 에세이에 재미 한 스푼을 넣어야 된다면 그 한 스푼에 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믿을 만한 재료죠. 그래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저희 심금을 울렸어요. 여기 이렇게 써있는 문구인데요. 오늘의 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제 마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모든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라딘에서는 책을 웬만하면 펼쳐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니까 당연히 재밌었습니다. 작가님의 술에 대한 에피소드, 뭐 작가님의 술에 대한 생각, 아니면 진짜 단순히 20대 초반에 술로 달렸다가 된통 당한 숙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쓰여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읽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많이 해졌어요. 해진 책을 알라딘에서 샀냐? 아닙니다. 되게 깨끗하고 손때가 한 개도 안 묻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랭보의 경우는 자기 전에 머리맡에 뒀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한 장씩 읽어보는 거라면
아무튼 술의 경우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가방이 없거나 이 사이즈 책이 들어가지 않을 만한 미니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제 모든 가방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거의 딱 산지 1년 정도 돼가는데요. 1년 동안 제 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언제 있냐? 가방에 항상 넣어놓고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안 봐요. 이어폰 끼고 핸드폰 하고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핸드폰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그런 와중에 책을 읽거나 이북을 보시거나 신문을 읽거나 하는 소수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고 와, 저분들은 핸드폰을 안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방에서 이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기 전까지 읽습니다. 핸드폰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보통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60% 이상 착지에 다다랐을 경우입니다. 많으면 40, 적으면 10%도 안 되는 지점에서 책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10분, 5분 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얼만큼 읽었냐? 이만큼 읽었습니다. 17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6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참고로 63페이지는 배지기 때문에 6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3분의 1? 보다 조금 더 읽었네요. 이렇게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그 여정 동안 한 챕터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 못해도 반 챕터? 이 책의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꼽자면 작가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술의 역사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난 술 먹지 않았는데 내가 수치가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주사 묘사 같은 데서 오는 답답함 그런 게 있고요. 작가 본인이 가졌던 슬픔이 있다면 그거를 끌어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글에 묻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마주한 순간 갑자기 요 근래 걱정 없어 보였는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온 친구의 얘기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슬픔? 그런 것들이 약간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장을 넘길 수는 없어요. 아무튼 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자리에 책이 없는데요. 여기다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왜 샀냐? 때는 바야흐로 2024년 하반기 티키틱 분들이 펀딩을 하셨는데 제가 그 펀딩까지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티키틱을 보내려니까 아쉬운 거예요. 인터넷 세상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은 지워지지 않는 이상 평생 남는다지만 반대로 말하면 삭제 버튼 한 번이면 제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당사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향유자이자 소비자인 저의 바람과 달리 못 보게 되는 동영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 이별을 더 크게 겪는 순간이 오게 되면 너무 티키틱을 잃은 슬픔이 클 것 같아서 티키틱을 실물로 내가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참 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갑자기 샀어요. 이 책을 갑자기 샀습니다. 걔는 50페이지 정도 읽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태진님의 이야기, 티키틱분들이 티키틱을 하기 위해서 겨울잠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태진님께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어떤 기대감으로 티키틱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챕터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티키틱 영상을 보면 항상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상향이죠. 내가 보기 너무 완벽한 퀄리티.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 뛰어난 아이디어와 뛰어난 구현 능력이 합쳐져서 넘사벽의 퀄리티가 나오고 있는 채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단 한 영상도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책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라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티키틱을 하기 위해서 네 분께서 준비해왔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이제 읽으면서 또 깊은 생각에 빠지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좋은 점, 직접 유튜브에 올리셨던 실제 영상들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감만족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오감까진 아니지. 무슨 미래에서 온 책인 것 마냥. 책을 펼쳤는데 노래가 나와요. 책을 펼쳤는데 영상이 재생돼요. 이게 완전 미래에서 온 마법책이잖아요. 티키틱의 책은 마법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챕터에서 뭔가 말하고 있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틀어서 들으면서 그 장면을 읽으면 진짜 포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티키틱의 영상을 좋아하시고 티키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책을 사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영상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직접 틀어서 함께 보시고 함께 들으면서 그 책들을 다시 읽어나가는 그 경험, 나 혼자 방구석에서 팬미팅하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끝! 다음 마지막 책, 디즈니 철학 수업. 책의 경우 남자친구 생일 데이트로 교보문고에 갔다가 책 하나 골라봐 사줄게 라고 해서 제가 데려서 선물을 받아온, 저는 수능 사탐을 2윤을 본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2G나 3-4만큼의 광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2윤을 선택한 저를 보고 이 자식 광기다! 라는 감상을 종종 드러내시곤 합니다. 저는 제 사촌동생의 8등급이었던 생활과윤리 등급수를 과외해줬다가 4등급까지 끌어올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시험은 싫지만 윤리와 사상 그리고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철학가들과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직도 제 친구들이 철학에 관련된 멘트가 나오는 순간 단톡방에 저를 샤라웃합니다. 그럼 제가 도와줘요 스피드웨건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짓을 막 합니다. 친구들이 쟤 또 왜 불렀어?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철학에 대해 떠들고 스스로 말이 끝나면 쿨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도 철학책, 사상이 담긴 책을 좋아합니다. 교과서 단골 손님 같은 서생가들이 있거든요. 진짜 교과서에서도 모든 챕터에 그냥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쓴 책들 있죠. 국부론, 군주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이론 서적을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의 특성이 담겨 있는 그런 책들도 좋아합니다. 뭐 사랑과 철학을 묶어놓은 내용, 가족과 철학을 묶어놓은 내용, 지금 현대사회의 현상과 철학을 묶어놓은 내용, 이런 내용의 책들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걸 샀습니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디즈니, 철학, 수업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으면 저는 이 책을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없었으면 없었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 디즈니 내용 다 알고 어느 정도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그냥 술술술술 재밌다 하면서 읽으려고 고른 책이었습니다. 색깔비가 요 햄스터 모양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이건 참고로 24년 어린이날에 받은 선물입니다. 챕터 3을 다 읽었습니다. 72쪽까지 읽었고요. 이 책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72쪽이면 거의 6분의 1 읽은 수준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뮬란에 대한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뮬란은 어릴 때 보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할 때까지 다시 보기를 한 번도 안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를 자주 봤던 거에 비해서는 뮬란은 한두 번 어릴 때 보고 말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뮬란의 어떤 중요 장면들만 그런 것만 기억나고 세세했던 설정 같은 거는 크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맞다 이런 장면이 있었지 이런 기억이 났고요. 진짜 꽉 차 있더라고. 다 나옵니다. 어릴 때 디즈니를 보고 자랐던 아이라면 안 고를 수가 없는 책이어서 골랐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초반부만 읽어서 아쉬움을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건 한 영화에서 밀고 있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관해서 유명한 사상을 빗대어서 약간 이렇게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챕터를 이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언급된 작품들의 다양한 장면들 속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장면에선 이런 관점으로 또 영화를 봐야 돼 라는 식의 내용이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철학 사상과 일치시키는 내용은 아니고 일치시키긴 합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에 있는 선불교적 사상과 닮은 부분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게 대다수를 이룬다기보단 그냥 애니메이션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의 이런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 라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생각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카페에 들고 가서 봅니다. 카페에 가면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싶죠. 맛있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하지만 이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핫초토 밀크티를 마시면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한 챕터를 읽으면 그 챕터에서 언급된 그 애니메이션 작품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이 엄청난 지식을 쌓았다는 느낌보다는 즐거운 디즈니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피로도가 적다라는 면에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총 70쪽, 60쪽, 30쪽에다가 50쪽이라고 하면 180에다가 20, 20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0페이지면 얇은 책 한 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24년에 얇은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 저는 독서를 가까이 하자. 아니, 독서를 가까이 하자가 아니라 책을 가까이 하자라는 주의의 사람입니다. 책을 가까이 했을 때 오늘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책을 가까이 할 예정입니다. 차마 책을 가까이 했을 때 그것이 독서라는 동사로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책은 가까이 할 예정입니다. 또 얘는 가방 속에, 얘는 머리맡에, 얘는 카페에 적재적소에 놓고 또 한 장 한 장 읽어가겠죠. 다 안 읽을 수도 있고요.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옛날에 다 읽고 또 서점에 가서 재밌는 책이 있으면 파밍 해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꾸준히 한다면 내년에도 비슷한 콘텐츠가 나오겠죠? 만약 나온다면 내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유의미한 내용의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